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대공황 2.0과 제3차 세계대전이 동시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공황 2.0은 국가 부채와 통화위기 형태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서부가 방사능 낙진으로 오염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벨라루스 대통령이 지난주 토요일 러시아 항공기 4대가 격추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해임 취소 행정소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가 제기한 터무니없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 구독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폭락이 다가오고 있고 그것은 굉장할 수 있습니다. 악순환이 본격화될 것이며 그 결과는 심각한 비즈니스 불황이 될 것입니다. 지금 빚에서 벗어난 투자자들은 현명합니다. 이것은 1929년 9월 5일 매사추세츠에서 열린 연례 비즈니스 회의에서 로저 밥슨이라고 하는 투자자의 연설 일부입니다. 밥슨의 예측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1929년 9월에 붕괴가 더 가깝다고 느꼈지만 이전 2년 동안 동일한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연설 소식은 오후 중반까지 월스트리트에 전해졌고 시장은 약 3% 하락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하락이 밥슨 브레이크라고 명명되었습니다. 주식시장 관계자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으나 대부분 비방일색이었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은 다수의 경제학자와 월스트리트 지도자들의 반박을 발표했습니다. 저명한 경제학자 어빙 피셔 교수는 주식 가격이 침체될 수는 있지만 폭락의 성격을 띠는 것은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와 다른 많은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투자자들을 달래며 호황의 재개가 임박했다고 조언했습니다. 금융가 버나드 바로치가 윈스턴 처칠에게 금융폭풍은 확실히 지나갔다는 유명한 전보를 보냈습니다. 허버트 후보 대통령도 미국인들에게 시장이 건전하다고 확신시켰습니다. 그러나 밥슨의 연설 55일 후 1929년 10월 29일 시장이 갑자기 폭락하여 첫날 12% 하락했습니다. 다른 공황과 마찬가지로 대공황에서도 시장은 단계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시장은 1932년 7월 달에 89% 손실의 바닥에 도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천 개의 은행과 대출기관이 도산했고 1,3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밥슨은 단지 운이 좋아서 정확한 예측을 했을까요? 이러한 예측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며 수정구슬에서 본 비전도 아닙니다. 이런 붕괴는 완전히 예측 가능합니다. 당시 강세장에서 더 이상 주식을 구매할 자금을 구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심지어 증권사에 예치된 증거금으로 구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은 약간의 바람이 불어도 단숨에 무너지는 카드로 만든 집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거품 자체가 더 극단적이기 때문에 붕괴와 그 여파는 1929년보다 더 극단적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부를 믿었던 1929년과는 달리 이번에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그 여파는 더 극단적일 것입니다. 유로 퍼시픽의 CEO이고 글로벌 전략가인 피터 시프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최근 4.9%로 떨어졌다고 정부가 발표했으나 실제로 가격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잘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공식 수치를 2배로 늘려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4.9% 상승했다고 하면 아마도 9.8%에 근접할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더 잘 읽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피터는 CPI를 계산하는 방법이 더 낮은 수치를 생성하도록 설계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정부는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CPI가 그들을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피터는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정부 지출을 줄이는 것이지만 그들은 그 반대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계속 지출을 늘려서 인플레이션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터는 이번에는 위기가 국가 부채와 통화 위기의 형태로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2008년에 우리가 겪었던 다양한 종류의 금융위기보다 훨씬 더 나쁩니다. 이번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미국 재무부 부채가 될 것입니다.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아무도 우리 국채를 소유하려고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달러 위기를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가 향하고 있는 바로 큰 재앙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피터는 계속해서 통화위기가 미국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설명했습니다. 세계가 자국 통화에 대한 달러화의 환율에서 미국 통화의 미래 구매력을 더 이상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 달러를 원치 않는다면 미국인이 사려는 모든 것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돈을 빌리는 비용 즉 이자도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생활 수준이 상당히 낮아집니다. 모든 것의 가격이 오르면 더 이상 살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돈을 빌릴 때 이자율이 치솟아 그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경제가 무너지고 그것이 우리가 향하고 있는 재앙입니다. 모스크바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서부 흐멜리츠키의 대규모 군수품 창고를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5월 14일 1일 브리핑에서 흐멜리츠키 근처에서 우크라이나 군 탄약고 1개가 파괴됐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에너지부가 5월 13일 이른 시간에 러시아의 대규모 포격으로 도시의 에너지 시설이 파손되었다고 확인했습니다. 러시아 소셜미디어에 폭발 장면을 담은 것으로 알려진 동영상이 있는데 놀랍게도 버섯구름이 발생했습니다. 에포크타임스는 이 영상이 러시아의 흐멜리츠키 공습을 담은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폭발의 범위와 버섯구름으로 인해 표적시설이 영국이 우크라이나로 보낸 열화 우라늄탄과 서방이 공급한 탄약을 보관하고 있다는 추측이 온라인상에서 촉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푸틴은 열화 우라늄탄이 전장에서 사용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친 모스크바 뉴스 수집가 인텔 슬라바 지에 따르면 흐멜리츠키 폭발로 열화 우라늄 입자가 분산되었다는 소문이 우크라이나 소셜미디어에 퍼졌습니다. 텔레그램 게시물에 도시 주변에서 방사능 수치가 급증했다는 보고가 있었다는 주장을 에포크타임스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월요일 국경에 접근하는 나토 정찰기에 대응하여 전투기가 출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2개의 공중 표적이 러시아 국경에 접근하는 것이 감지됐고 러시아 국경 침범 방지를 위해서 수호 27이 출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제트기가 출격하고 프랑스와 독일 항공기가 돌아갔고 러시아 수호 27이 기지로 복귀했다고 국방부가 말했습니다. 지난 3월 흑해 상공에서 미국의 MQ-9 리퍼 드론이 격추된 이후 흑해와 발트해 상공에서 이러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하루에 우크라이나 국경 상공에서 러시아 전투기 2대와 헬리콥터 2대가 떨어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세부 사항은 불분명하지만 루카셴카 벨라루스 대통령은 브라이안스크 지역에서 4대의 항공기가 격추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러시아의 보복이 있을 것이고 제3차 세계대전으로 에스컬레이션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